도로 한복판에 뒤집힌 자동차 포착.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았을 사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사고 현장에서 제보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 곳곳에 남아있는 사고 흔적들만 봐도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도대체 사고는 왜 일어난 걸까요?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직진하고 전차선 받고 가고 있다가 이제 그 차가 갑자기 끼어든 건데 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갑자기 유턴하는 차량과 그대로 충돌하고 맙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유유히 운전을 하는 제보 차량, 초록불 주행신호 맞죠? 그런데 맞은편에서 갑자기 유턴하는 차량. 피하지 못하고 결국 부딪히고 맙니다. 아유.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 그 누가 피할 수 있었을까요? 제보자의 차량은 결국 폐차했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타박상이나 좀 멍들고 손목에 뭐 피나고 손에 손가락 같은데 유리 때문에 파편 때문에 좀 다치고. 그 운전할 때 여러 가지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좌회전도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차선 위반 금지 규정이 적용이 되고 또 중앙선 침범 금지 규정도 함께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 사고가 일어난 이곳 좌회전도 유턴도 안 되는 도로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불법 유턴은 물론이고요. 또 한 대가 하고 있죠. 아, 많이 하네요. 단체로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또 다른 차량은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버스와 충돌할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도대체 다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우회전했다가 요 아파트 끼고 빨리 또 가려고. 크게 돌아야 돼요. 그러면 저 큰 길 가서 저 앞에서 또 유턴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합법적으로 가는 거고 네, 합법적으로 가는 길이고. 편법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여기 앞으로 와서 불법 유턴하는 방법인 거죠.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 위반은 기본이죠. 그런데 신호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속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라면 형사사건으로 분류돼 형사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보험도 안 돼요. 절대 안 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보험도 안 돼요. 신호 위반은 물론 지나가는 차가 없으니 불법 유턴 괜찮겠지? 안 돼. 나는 아니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고 나면서 저희는 항상 짧은 거리를 가더라도 안전벨트를 항상 메고 안전띠 꼭 다녔어요. 해야 그래서 이번에 느낀 건 전복됐어도 저희가 안전벨트를 메고 있어가지고 많이 안 다치고. 안전띠. 안전벨트를 꼭 필수. 해야 되고 불법 유턴이라든지 신호 위반 이런 거는 꼭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주행 중인 제보 차량. 뭐야? 아이고! 뭐, 사람 아니야? 지금 부딪힌 거 맞죠? 사람 아니야? 다시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죠. 어머나. 어떡해요.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 거군요. 진짜 안 보인다. 옷도 어두운 색이었어요. 제보자를 만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 상황에 대해 직접 들어봤습니다. 근데 보행자가 검정 옷이었고 만취 상태로 이제 통화하면서 이제 무단으로 길을 건너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였어요. 왕복 7차선 도로에서 40-50km로 주행 중이었던 제보자. 7차선을 초록불을 보고 그저 직진만 했다고 하는데요. 주행 중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피할 방법은 없었나요? 못 피하지. 보여야 피하지, 저걸. 특히 횡단보도는 저기 있고 여기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예요. 그 당시에 아무리 어두웠고 비가 오고 있어도 이제 도로 아닌 도로에서 건넌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보행자는 이제 검정색 옷이라서 아무리 차량들이나 좋은 듯해도 쉽게 바로 앞에서도 쉽게 알아보기 힘들어요. 이게 알고 운전하면 모를까 모르는 상태에서 인도에서 도로로 지나갈 거 누가 알겠습니까?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제보자. 그러나 보험사에선 제보자에게도 40%의 과실을 책정해 억울하다고 합니다. 왕복 7차선 도로의 사고입니다. 통상적으로 판례를 보면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에 보행자에게 한 10% 정도 과실을 가산하고요. 그리고 차선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한 5% 정도씩 과실을 가산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환경이나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보행자의 과실을 4로 보는 것은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보행자가 오히려 8대2 정도로 해서 8 정도의 과실을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비 오는 상황을 감안해 감속 운전을 했다면 무과실 주장할 수도 있다는데요. 야간, 게다가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제한 속도보다 20-30% 정도 더 저속으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상 속도로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운전자에게 좀 과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비가 오는 상황을 감안해서 오히려 더 감속하고 또 더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아마 무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서울 교통사고 사망자의 62%는 차대 사람 간의 사고였는데요. 이 중 절반은 무단횡단이 원인이었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 정말 심각하죠. 아유. 크게 다치기도 다칠 수 있고요. 또 손해배상을 받는 데서도 어떤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단횡단을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까지 걸어가기 귀찮아서 무단횡단을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 잠깐의 달콤한 유혹이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